안녕하세요,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 대사와 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 호흡, 순환, 배설을 해서 모든 게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막 작동을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에너지를 얻을 거고, 그 에너지에 대한 나온 노폐물을 또 이제 갖다 버릴 텐데, 이 에너지 대사가 균형을 맞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는 섭취량이 있죠. 이거를 먹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엄마 아빠 돈 버시고 여러분 열심히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섭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 많이 먹으면 살찌겠죠. 비만으로 갈 거고,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살 빠질 거고, 비슷하게 먹으면 이제 체중이 유지될 텐데, 기준이 뭐야? 뭐보다 많이 먹으면 살찌겠어? 그렇죠. 예. 쓸 양보다 많이 먹으면 살이 찌겠고, 쓸 양보다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고, 비슷하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먹느냐부터 먼저 좀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우린 뭘 먹냐면 영양소를 먹어요. 영양소를 먹는데 주 영양소가 있고 부영양소가 있어요. 주 영양소, 부영양소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에너지원이 되면 에너지원을 먹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원이 되면 우리가 주 영양소라고 그러고, 에너지원은 되지 않지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 우리 그런 것들을 부영양소라고 그래요. 영양소가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가적인, 세컨더리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먼저 주 영양소, 에너지원이 되는 건 뭐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주로 먹겠어요. 요게 3대 주 영양소예요. 에너지원이 돼요. 에너지원이 얘는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가 되고요. 얘는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 얘도 4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4킬로칼로리. 예. 그 다음에 지방은 그람당 9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조금 깊이 이제 들어가 보면 탄수화물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고요.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있겠고, 지방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예요. 요거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렇지. 세포호흡을 해야 돼. 세포호흡을 하면 뭐가 된다고? 저번에 배설 때도 살짝 얘기했어. 그렇지. 탄소, 수소, 산소가 이렇게 돼서 이제 나가게 되겠고, 질소는 질소 노폐물, 암모니아가 되니까 간에서 요소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 굉장히 강조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런 에너지원을 내는 3대 주 영양소예요. 이제 요 3대 주 영양소에 대해서 조금씩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탄수화물은요, 먹는 건 되게 많아요. 섭취량은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로 밥 먹고요. 서양 분들은 주로 빵 먹겠죠. 예. 그래서 주로 섭취량은 압도적인데 우리 몸 안에는 무기염류보다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무기염류보다 적다는 건 체구성 물질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로는 굉장히 적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주 에너지원으로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앞에서도 포도당을 가지고 ATP를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다당류, 이당류, 단당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단당류라는 건 당이 하나짜리인데 되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돼요. 그리고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당이 하나짜리인 단당이에요. 원래 되게 더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당은 단당이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의 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포도당이 붙어서 하나의 당이 됐어. 우리 이런 거를 엿당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포도당하고 과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설탕이라고 해요. 예. 그리고 포도당하고 갈락토스가 붙은 거를 우리 이걸 젖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이 두 개가 붙어서 하나의 당이 된 게 이당이에요. 다당은 당이 되게 많이 붙은 거야. 예. 다당은 녹말, 우리가 주로 이걸 먹죠. 셀룰로스, 식물 세포벽의 주성분이죠. 그리고 글리코젠, 이건 동물이 이렇게 저장을 하죠. 동화작용, 이화작용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는데 왜 이걸 당이라고 하냐면 얘네들이 달아. 예, 탄수화물은 주로 달아요. 그래서 그 헬라어에 글라이코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 글라이코를 가지고 이제 당이라고 받았어요. 실제로 여기까지는 진짜 달아요. 설탕, 엿당 뭐 이런 건 다 달아. 근데 다당은 안 달아. 다당은 안 단데 그냥 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다당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마늘 다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먹어요. 주로 먹어서 탄수화물이 주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단백질은요. 단백질은 주로 물 다음에 우리 몸에 제일 많아요. 체구성량은 높죠. 근데 얘네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 다음으로 제일 많아. 여기서 얘가 효소, 항체,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효소, 항체, 호르몬의 주성분이에요. 효소가 예를 들면 얘가 아밀레이스라는 효소예요. 그러면 녹말을 분해해요. 아밀레이스가 녹말을 분해해요. 녹말이네. 그리고 분해하고. 하이, 녹말이 아니네. 하이, 녹말이 아니네. 하이, 녹말이네. 이 아밀레이스가 녹말인 걸 어떻게 할까? 그렇지. 구조가 맞아요. 구조가 맞아서 얘가 녹말인 걸 아는 거야. 구조가 안 맞으니까 이 녹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항체라는 애가 있어요. 3단원 맨 뒤에 가서 배울 텐데 항체가 항원이랑 결합을 해요. 근데 얘가 요렇게 생긴 항원하고는 결합할 수 있는데 다르게 생긴 쪽은 결합을 못 해요. 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오면 혈당을 낮춰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 텐데 인슐린 호르몬과 수용체가 구조가 맞아야지 이걸 알지. 구조가 안 맞으면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백질이 독특한 구조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독특한 구조를 이루는데 단백질이 주로. 그래서 얘가 효소, 항체, 호르몬의 주성분이고요. 얘네들이 독특한 구조를 이루려면 두 가지 환경이 필요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최고로 적당한 온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36.5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로 적당한 pH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pH라는 건 산성, 중성, 염기성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이 안 맞으면 구조가 뒤틀려서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체온이 막 40도 이상 올라가면 너무 힘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소가 변성돼서 구조가 뒤틀려갖고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으면 물질 대사를 못하면 죽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주로 돼 있어요. 아미노산. 근데 아미노산이 한 종류가 아니라 20가지가 있어요. 메사요닌, 트롤린, 시스테인, 이소류신, 류신, 20가지가 되게 많이 있어. 그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마치 레고 블록이 20종류가 있는데 레고 블록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예, 그런 것처럼 아미노산 20가지 종류로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독특한 구조가 다 거기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인데 지방은 주로 에너지 저장을 해요. 에너지 저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36kcal의 에너지가 있다고 쳐봐요. 36kcal의 에너지가 있어. 근데 요거를 탄수화물로 저장하면 9g이어야 돼요. 하지만 지방으로 저장하면 4g만 있어도 되겠죠.
그래서 동물은 이렇게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하는 것들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지금 배가 나오고 이렇게 점점 살이 찌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이 찌는 주된 이유는 여러분이 지방을 많이 먹어서 뭐 튀김옷 뭐 이런 걸 많이 먹어서라기보다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거예요. 사실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남는 탄수화물을 우리 몸이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움직여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합성하고 남은 것들을 여기 감자, 고구마 이렇게 탄수화물로 해놓으면 돼요. 그런데 동물은 동물이잖아. 움직여 다니잖아. 감자, 고구마를 들고 다녀야 돼. 어우, 너무 무겁지. 근데 이거를 지방으로 저장을 하면 절반 이상의 질량으로 줄여서 패키징해서 잘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은 지방을 잘 저장할 수 있어서 동물을 짜면 이제 지방이 많이 나오고 식물을 짜면 지방이 잘 안 나오는 뭐 그런 이유가 되겠죠. C는 달라. C는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넣어야 되니까 압축해서 이렇게 저장해놔서 대부분 식용유가 뭐 포도씨유, 뭐 카놀라유 뭐 이런 것들이 그 C를 뭐 이렇게 해서 내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그 특징이에요. 요거는 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닌 거예요. 동물들이. 자, 부영양소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물이에요. 물을 영양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이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고요. 우리 몸의 체구성 중에 체구성량이 가장 많은 거죠. 사실 세포가 물주머니죠. 물이 제일 많아요. 예. 그 다음에 비타민이 있어요. 바이타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저도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비타민. 크게 지용성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이렇게 나눠져요. 소화 때 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가 있어요. 무기염류. 그래서 예를 들면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뭐 철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예요. 칼슘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뼈와 이의 주성분이고, 뭐 철분 이런 것들은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에너지원이 되진 않지만 우리 몸에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이런 것들은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여기 E에서 피가 나는 괴혈병이라는 게 돼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밤에 눈을 잘 못 보는 야맹증이 걸려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렇게 척추가 휘는 구루병이라는 게 생겨요. 비타민 B가 부족하면 다리가 잘 걸어가기 어려운 각기병이라는 게 생겨요. 뭐 이런 등등등의 뭐 중학교 때도 들으셨을 텐데 이런 그 결핍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칼슘이 모자르면 뼈나 이가 제대로 안 되겠고, 철분이 모자르면 빈혈 증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결핍증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영양소예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섭취량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탄단지를 몇 그램 먹느냐, 몇 그램 먹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에너지 섭취량이 결정될 거예요. 그럼 에너지 소모량은 뭐냐? 요걸 우리는 대사량이라고 그래요. 물질 대사에 필요한 양이니까 대사량이라고 그러고, 대사량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차원에 그냥 살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고요. 이게 전체 에너지 그 대사량 중에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숨만 쉬고 그 심장 뛰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눈도 감아야지. 시각 정보 처리하면 안 되고 고막도 흔들리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필요한 에너지량이에요. 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대충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 예를 들면 성인 기준으로 체중 1kg당 1시간에
1kcal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대충 얘기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60kg이다. 그러면 하루 24시간이다. 그럼 뭐 1kcal다. 그럼 1440kcal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 동안에 기초 대사량이에요. 꼭 이렇게 계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충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라는 건 결국은 대사를 많이 할수록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겠죠. 그러니까 내 몸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포호흡을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 대사량이 높아질 거예요. 그럼 어디에 미토콘드리아가 많냐면 근육에 많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많은 애들이 기초 대사량이 높아요. 즉 많이 먹어도 살이 좀 덜 쪄요. 대사량이 크니까. 그러면 근육량이 높은 애들은 남자가 좀 더 크겠어요? 여자가 좀 더 크겠어요? 그렇죠. 남자가 좀 더 높아요. 남자가 여자보다 기초 대사량이 높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더 높아지겠어, 낮아지겠어? 세포도 늙을수록 대사를 조금 해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조금 먹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여튼 나도 많이 먹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릴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고 늙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낮아요. 어릴수록 막 ATP를 막 만들어내는 게 막 폭발적인 거야. 우리 아들 5살 때 그냥 뛰어다니는 거야. 소파에서 내려올 땐 그냥 안 내려오는 거야. 점프하는 거야. 그리고 TV 뭐 피카츄 이런 거 틀어주면 그냥 소파에서 이렇게 보지 않고 그 소파 그 뒤에 그 등받이죠. 등받이 위에 올라가서 막 아니 만화 영화 한번 보면 그냥 애가 그냥 땀이만 나온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귀엽게 그렇게 하면서 컸겠지. 두 번째요. 활동 대사량이라는 게 있어요. 활동 대사량. 요게 한 20% 정도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활동을 할수록 그 활동 대사량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대사량이 높아지겠죠. 제가 본 책에 의하면 수영보다 축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더라고요. 저는 수영이 온몸 운동이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줄 알았더니 축구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책에서는 계단 오르기가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소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단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무릎만 건강하다면. 예. 세 번째는 기타 대사량이에요. 기타 대사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한 10% 되는데 여러분들이 먹은 거를 흡수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흡수하는데 먹었잖아요. 소장의 길이가 소화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6m에서 8m란 말이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 포도당하고 이걸 빨아들이기 위해서 ATP가 더 좀 필요해요. 그런 거에 들어가는 게 기타 대사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일일 대사량과 하루 동안의 일일 대사량과 일일 섭취량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칼로리를 비교를 해서 일일 대사량이 많고 일일 대사량이 적고 일일 섭취량이 많으면 비만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적으면 살이 빠지겠고요. 영양실조 뭐 이런 거 갈 수도 있고요. 비슷하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를 오늘도 잘 하셔야 되겠어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요만큼의 첨언인데요.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대개 우리가 이제 진화를 했다면 남자는 수렵하고 사냥하고 막 이런 걸로 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팔다리에는 살이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이 이쪽이 잘 안 되고 이쪽으로 저장이 돼요. 들고 다니기 편하라고. 그래서 뱃살이 먼저 쪄요. 그리고 가장 나중에 빠져요.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뱃살이 빠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온몸에 살이 빠지면서 윗몸이 일으키기를 했던 복근이 그제서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빼야 근육이 드러나요. 어쩔 수가 없어. 여자들은 아무래도 자궁 쪽으로 좀 더 살이 잘 붙어요. 꼭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배, 여기 허벅지, 엉덩이 이쪽으로 살이 제일 먼저 붙고 잘 안 빠져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이어트, 특히나 우리가 이런 거 치킨이 유행하는 시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 이런 것들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대사량과 섭취량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